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짚어봤는데요. 복면 강도는 실직자였습니다. 어제 거제도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가요? 거절은 왜 가셨어요? 잘못 없습니다. 혹시 돈은 그 훔치기 전에 어떤 준비 같은 건 사전에 계획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혹시 그 조선업체에 해직당한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이번에 강도하신 게? 없습니다. 돈을 왜 훔치셨나요? 힘들어서 그랬죠. 어떤 게 힘들었습니까? 싸는 게. 지금 그러면 혐의는 다 인정합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있습니까? 어제 저희가 용인 새마을금고 은행 강도 사건 얘기를 짚어봤는데 그 용의자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저 왼쪽 오른쪽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목준 교수. 예. 4분 만에 금고털인데 말하는 것 보니까 또 좀 예. 어수룩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좀 어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일단 그 범죄 계획을 그 수립하고 그다음에 범죄 실행을 하고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예. 그런데 도주 경로는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를 이용했고 또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 그 그레인저 승용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도로를 질주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봐야죠. 예, 백 변호사님 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참 허술하다고 생각한 게 일단은 회사 로고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경찰이 그 모텔에 딱 들이닥치니까 이 용의자가 첫 마디가 아니 여길 어떻게 오셨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범행 과정을 보면 아 이거는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4분 만에 은행을 털었으나 그 이후에 도주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그 경찰 수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제 몰랐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CCTV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순간부터 CCTV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과거에 있었던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잠바를 입고 그러면 장소도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쉽게 좀 특정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어떤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수배를 딱 내리면 이제 CCTV 상에 그 차 번호가 딱 보이면 전국 각지 경찰에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예. 와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제도까지 가는 전 과정이 이제 거의 생중계되듯이 수사기관에는 그랬겠네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고 깜짝 놀라긴 했겠지만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 도주 관련해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뭐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섬으로 도주는 잘 안 하고 심지어 네. 그 본인이 그게 좀 익숙한 곳으로 예, 예, 예. 도망쳤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범죄 용어로는 이제 연고동선이라고 그래요. 연고동선이 이 범죄자들은 반드시 이 도주하거나 어디 숨어 있을 때는 자신이 가본 적이 있는 곳, 즉 익숙한 곳으로 본능적으로 피한다는 그쪽을 선택한다는 그 연고동선이거든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뭐 거제도 통영 쪽에서 이 조선업체 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익숙했던 그 거제도로 일단 그 도피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보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49살 실직한 가장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신상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범행 자체가 생계형 범죄라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2월까지 울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 자체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이렇게 전전했던 것 같은데 뭐 주변에 빚도 좀 많이 있었고요. 친구들에게도 빚을 좀 진 게 있어서 예. 대략 한 3,6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어쨌건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이면 집의 생활비나 또 양육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혹시 이혼을 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집에 이혼하지 않아도 양육비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쪼들린 상황, 이제 극한까지 오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범죄죠. 이거 특수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면도 쓰고 4분 만에 무려 1억 1천만 원을. 다행히 1억 1천만 원은 뭐 쓰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바로 네. 새마을 금고가 돌려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와스를 통해서 도주 경로를 그대로 파악을 하고 모텔의 투숙과 동시에 샤워 준비하는 그 피의자를 그 현장에서 검거하고 가방을 바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피해 그 은행에다가 바로 환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도범 사건에서 경찰이 중점을 두는 거는요. 이 사람들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도 이 중점을 두지만 제일 중요한 거 신속하게 검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돈을 쓰지 못하도록. 예, 예.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정말 다각도로 많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네요.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잡혔습니다. 또 하나 영상으로 좀 만나볼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 도심 광란의 질주 얘기인데 황소연 앵커가 잠깐 먼저 짚어봅니다. 그야말로 만취 상태의 광란의 질주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긴박했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차량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하는데요. 운전자는 36살 조모 씨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차를 피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은 차량 뒷바퀴에 실탄 2발을 쏘며 쫓아갔지만 조 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조 씨는 5km나 더 도주했고 경찰차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골절상을 입었고 경찰차 3대도 파손됐는데요. 조 씨는 아내와 불화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 보셨던 것처럼 저 예. 김복준 교수님 예. 광란의 추격전이 10분 동안 순찰차 2대 들이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추적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그 훔친 차 그 뒷바퀴에다가 경찰이 실탄 사격을 한 것 같습니다. 2발 정도로. 그럼 펑크가 난 상태로 이 사람이 과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신호 위반하면서. 그러면 사실 전복 사고도 우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아마 추적하면서 가장 아마 고민스러웠던 부분은요. 제3자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경찰만 그 뭐 골절상을 입고 경찰차만 2-3대 정도 망가졌죠. 형사기동대차까지. 그 상태에서 종료가 된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참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만취 상태였죠. 0.212%였고 또 그 무면허의 차도 훔친 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내와 싸워서 화가 나서 술을 좀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내와 싸우고 화가 나서 소주를 3병 이상 먹었다고 합니다. 이 0.212 정도가 되려면 그냥 소주 3병은 넘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 소유차가 아니라 인근 마트 앞에서 어떤 이제 임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타고 시동 걸려 있는 채로 그냥 몰고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종 전과가 20개 정도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음주나 무면허를 그냥 자연스레 일삼는 그런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번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일단 차량 절도했죠. 그렇죠. 무면허 음주죠. 예. 거기다가 경찰차 파손시키고 경찰 다치게 했으니까 또 공무집행방해 치상 같은 게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예. 울산과 광주에서 잇따라 벌어진 눈에 띄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